안녕하세요. 저는 한 공사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글을 써보는 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뭔가 낯 간지럽고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용기 내 글을 써봐요. 먼저 얼마 전 있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과거부터 말해볼까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이에요. 저희 아들이 태어난 날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따뜻함과 말랑말랑함, 축축함이 느껴져요. 처음으로 웃었을 때 까르르 하던 그 웃음소리는 지금도 가끔 떠올리면 저를 웃게 하죠. 남편이랑은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사이였어요. 다들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며 감동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렘도 두근거림도 없는 결혼이 어딨냐며 핀잔을 주고는 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웃집 사이였는데 부모님들끼리도 워낙 친하던 터라 거의 형제처럼 지냈어요. 부모님들끼리도 저희가 어릴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은영이랑 범호는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좋겠네 하곤 하셨거든요. 학교에 다닐 때도 아침 등굣길도 함께, 하굣길도 함께 했어요. 중고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학교 앞에서 늘 서로를 기다렸어요. 요즘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멋진 프로포즈도 딱히 없이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들 저희 이야기를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그런 무도 없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학교 친구들은 처음으로 있는 친구의 결혼식에 너도 나도 오고 싶다며 달려왔어요. 아마 친구들이 가장 처음으로 참석했던 결혼식이 제 결혼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웨딩 사진에는 아직 10대의 티가 팍팍 나는 아이들이 잔뜩 서서는 드레스랑 정장만 아니면 이게 졸업사진인지 결혼사진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이 아는 형이 동대문에서 도매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작은 월세집으로 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매시장에서 일하고 저는 시장에 있는 수선집에서 일을 배웠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성실하고 일머리가 좋다며 시장 안에서도 유명세를 탔죠. 어린 부부가 꾸려나가기에 살림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마음 하나만은 잘 맞았기에 저희는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무렵 저희의 인생에 소중한 아기 천사가 왔어요. 사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었는데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그냥 둘이서 오손도손 살라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 포기할 때쯤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아기 천사가 찾아오다니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내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에요. 초반에는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온종일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렸어요. 그런 과정도 신기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도 냄새만 맡아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소에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먹고 싶기도 하고 정말 희한하죠. 임신한 지 한 5개월을 지나니까 그렇게 울렁거리던 속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았는데요. 온종일 출렁이는 배 위에서 지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말끔해진 거 있죠. 우리 아이는 정말 천사였던 게 배 속에 있을 때도 너무 얌전했어요. 태동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난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전 그런 일도 없었거든요. 임신해도 일을 계속했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워낙 얌전한 덕분에 일하는데도 힘든 점도 별로 없었어요. 배가 불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임신한 게 실감이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밥을 많이 먹은 것처럼 배가 나오는 것 같더니 풍선처럼 점점 부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날 날이 되었어요. 그동안 얌전했던 값이라도 지불하듯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마 살면서 다시는 그런 고통은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10시간 만에 소중한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건강해? 응, 너무 건강하대. 손가락도 발가락도 10개야. 너무 예뻐. 우리 아기 천사는 아가 시절에도 너무 얌전했어요. 아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뤄내면 10명도 보겠다 할 만큼 너무 얌전했죠. 많이 울거나 보채지도 않고 방긋방긋 어찌나 잘 웃는지 너무 예쁘고 귀여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게 이런 뜻인가 싶더라고요. 처음 걸음을 떼던 날, 그 조마조마하고 가슴 떨리던 순간,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유치원에 들어가던 날, 초등학교에서 계지로 달리기를 했던 날,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영원히 보관하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행복했죠. 남편과 저는 일도 착실하게 했어요.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작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죠. 누군가 보면 별거 아닌 작은 집일지 몰라도 저희 손으로 일군 보금자리였어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한 식당을 소개받았어요. 친척분이 하던 곳인데 이제 연세가 너무 드셔서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 근처가 다 재개발 지역이라 앞으로 공사도 꾸준히 있을 것이고 수입도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때 여보? 당신 음식 솜씨 정말 좋잖아. 그거야 우리 가족들이니까 맛있게 먹어주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에이 아니야. 당신 정말 음식 잘한다니까. 나도 나이가 드니까 점점 도매 시장 일이 힘에 붙여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식당 일은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하긴 당신 허리랑 어깨도 안 좋고 체력이 너무 많이 쓰이는 일이긴 하지. 그렇지만 식당 일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식당 운영은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긴 하겠다. 저희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운영하시던 분이 계속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많이 서툴고 배울 것들이 많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가장 자신이 있는 것이 성실함이듯 열심히 배우고 따라다녔죠. 그렇게 2달 정도를 1대1 과외를 착실하게 수행한 저희는 가게 내부를 약간의 리뉴얼을 한 후 부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어색해했지만 음식 솜씨가 좋으신 것 같다며 찾아주시더라고요. 와, 원래도 맛있는 곳이긴 했지만 요즘 정말 맛있는데요? 사장님 솜씨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식당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감사하게도 다들 제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며 꾸준히 손님이 늘어났어요. 저희는 점심 장사부터 시작해서 퇴근하고 한잔하러 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늦은 시간까지 운영했어요. 저희가 밤까지 장사를 하느라 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그런데도 정말 고맙고 착하게 아이는 혼자서도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간 날 때면 가게에 와서 일손까지 도왔어요. 아드님이 너무 착해요. 우리 애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 아유, 학교 끝나고 우리 집 애들은 PC방 가기 바쁜데 이 집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아니, 공부도 엄청나게 잘한다면서요?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아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예쁜 아들이었죠. 키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착하지, 공부 잘하지,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지. 저희 부부는 늘 우리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건 저희 아들을 낳은 거라고 할 정도였어요. 더 이상 근처에서 일하지 않아도 제 음식 맛을 못 잊겠다며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 회사에서는 점심에 고정적으로 주문을 하는 곳도 있었어요. 벼락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가게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도 차곡차곡 모아갔어요. 아이가 수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이 요즘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간암. 그것도 말기라더군요. 간암은 원래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이미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쯤에는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죠. 보니까 정기 건강검진도 몇 해나 그냥 넘기셨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그치만 마지막으로 검사했을 때는 정말 건강했는데요. 더 짧은 시간에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급성 간 기능 저하도 생기신 것 같은데 더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우선 이식자 명단에 올려두시고 수술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급성 간 부전과 함께 간암이 진행된 상태라 예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길면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우선 이식자 명단에 올려두고 차례를 기다려야 했지만 맞는 대기자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자신도 가능한지를 물어봤지만 안타깝게도 적합하지 않았죠. 우리 아들 대학 입학할 때 아빠가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싶었는데 걸면 되지 아빠, 걸면 돼. 이식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아들 착하고 씩씩하고 듬직해서 아빠는 걱정 안 해. 너희 엄마가 걱정이다. 맨날 틱틱거려도 아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아빠가 있어주면 되지. 아빠가 계속 엄마 옆에 있어주면 되잖아. 아빠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공부 계속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우리 아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빠 때문에 시험 못 보면 안 되지. 아빠 부탁이야. 알았지?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하는 거야. 알았지? 응, 아빠 약속할게. 그니까 아빠도 나 수능 보고 대학 가고 하는 거 다 봐야 돼. 알았지? 약속할게. 당신도 나 아프다고 그렇게 식당 일 소홀히 하고 우리 서고 신경 못 써주면 안 돼. 알았지?
나 알아서 잘하니까 당신 몸이나 챙겨. 비리비리 해가지고. 얼른 나와서 도와줘야지. 식당 일 나한테 다 맡겨두고 빨리 벌떡 일어나야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했던 약속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의사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버텨주었어요. 정말로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는 것까지 기다려 주었죠. 아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우리 아들 왔어? 응, 시험 끝나자마자 왔어. 어때? 시험은 잘 본 것 같아? 응, 너무 잘 본 것 같아. 아빠 플랜카드 걸 준비해야겠는데?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네. 아빠는 우리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자랑스럽다. 나도, 나도 아빠가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지켰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결혼식 때 했던 약속 못 지키겠는데. 무슨 약속? 검은 머리 파벌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왜 못 지켜? 지키면 되지. 곧 수술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남편의 힘없는 손에 겨우겨우 힘을 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안한 거 알면 얼른 일어나. 그러게, 그래야 하는데 몸에 힘이 없네. 당신 말대로 진작 운동도 하고 야채도 많이 먹었어야 하는데 꼭 이렇게 말 안 듣고 혼날 짓을 해. 그치? 미안해.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 여보. 잘 부탁해, 우리 서구도, 가게도. 가게 오는 사람들이 당신 음식 너무 좋아하잖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항상 따뜻한 밥 잘 챙겨줘. 하루 종일 고생하는 와중에 당신이 해준 밥 한 끼, 그걸로라도 힘낼 수 있게 잘 챙겨드려. 우리, 우리 서구도 잘 부탁해. 미안해, 여보. 당신 고생시키고. 이렇게 또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남편이 밉기도 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던 의사의 이야기에도 얼마나 안간힘을 써서 오늘까지 버텼는지도 잘 알기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힘내준 남편에게 고마움도 컸죠. 슬픔이 가시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저랑 아들은 힘을 내서 살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도 그거였으니까요. 다시 가게를 열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도 힘을 낼 수 있었죠. 아들은 서울에 있는 유명 명문대학에 건축학과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식당을 하고 나서부터 건축을 전공하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정말 멋진 식당을 지어주고 싶다며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죠. 남편의 소원대로 가게 근처에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생전에 남편이 이야기하던 대로 아들 이름과 대학 이름을 큼직하게 써서 걸었죠. 같이 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빠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하지만 분명 같이 보고 계실 거야. 그렇겠지. 아빠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겠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 갔다고. 그러게, 너희 아빠도 신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는걸? 아빠 너무 보고 싶다. 제가 등록금을 모아두었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래도 명문대 학비가 장난 아니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가게 앞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죠. 학기 중에는 수업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수업이 없는 날 일을 하고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평소에 착하고 말 잘 듣던 녀석이 그때만큼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른 일도 많을 텐데. 다른 알바보다 시급도 엄청 세.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아? 위험하기도 할 텐데. 다른 알바보다 조금이라도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나 수업이 있거나 시험 있을 때 빼주시고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아저씨들이 나 힘들거나 위험할까봐 엄청나게 잘 챙겨주셔.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 매일매일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을 수 있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 알고 보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다른 친구들처럼 카페나 극장에서 일해도 되고 과외나 학원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들은 공사장에서 일하니까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낼 때면 항상 괜찮다고 했죠. 분명 고되고 힘들 텐데 자기는 오히려 무거운 것도 들고 힘쓰니까 근육도 생긴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일찍 철이 든 아이였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 더 많이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던 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이제 자기가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항상 마음이 쓰였죠. 아들은 공사장 일을 하면서 항상 가게로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아들이랑 같이 가게 오는 인부들에게는 반찬 하나라도 더 팍팍 챙겨주고는 했죠. 아들은 제 엄마가 하는 가게라고 일부러 들러서는 밥 먹으면서 은근슬쩍 가게 일손도 도와주고 가곤 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눈치껏 먼저 자리를 나서고는 했죠. 아이고, 잘 먹었다, 서구야. 날도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할까? 여기 이거 받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가지고 와라. 알았지? 일부러 아이가 점심시간에 제 일손을 거들 때면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렇게 말하고 먼저들 현장으로 가곤 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자기가 밥 먹은 테이블도 정리하고 반찬도 날라다 주고 바쁜 제 일손을 도와주고 다시 돌아가곤 했죠.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착할까? 늘 아들 칭찬을 입이 마르게 하곤 했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 서구가, 네? 일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했어요. 11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장 아래로 추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너무 예쁘고 소중한 제 아들이 온통 피범벅이 된 상태였죠. 가는 내내 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서구야, 아들, 정신 좀 차려봐, 서구야.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예요. 병원 도착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피범벅이 된 아들을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흘린 피만큼 제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제 피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급하게 건물 안으로 실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여보, 제발 우리 서구 좀 돌봐줘, 제발. 저는 몇 시간의 대수술 동안 기도했어요. 두 손을 모으고 남편과 하늘에 기도를 했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원망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에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기에도 부족했죠. 계속해서 두 손을 모으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제발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남편에게도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끝났는지 무겁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저를 바라보는 어두운 표정에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거운 발걸음, 어두운 표정, 남편이 떠났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죠. 김서구님 보호자 되시죠? 네, 저예요. 제가 서구 엄마입니다. 선생님, 저희 애는, 아들은 괜찮은가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를 다쳤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셨죠.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전부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해졌어요. 저희 서구는요, 선생님. 저희 애는 어떻게... 최선을 다했지만 사망하셨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할 정신도 없는 채 귀에서 흘려내보내는 사이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망이라는 단어만 제 귀에 들렸죠.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죠? 아니죠? 우리 서구 이제 수술 끝나고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서구야,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서구야. 어머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아이는 대답이 없었죠. 분명 태어날 때 제품에 쏙 들어오던 아이의 차갑게 식은 몸을 보았어요. 엄마만 보면 빵긋빵긋 웃던 아이인데 자기도 공부하고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항상 식당 문을 닫고 집에 오면 기다렸다가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러 주던 아이가 제 아빠 죽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가냐며 너무하다고 하던 그 아이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팔다리를 주물러봐도 따뜻해지지를 않았어요. 서구야, 엄마야,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엄마 좀 봐봐, 응? 아들, 왜 이렇게 차가워? 우리 아들 감기 걸리겠다.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해. 아들, 엄마야. 엄마 좀 봐봐, 응? 눈 좀 떠봐. 네가 어떻게 이러니? 어? 네 아빠가 그렇게 떠났는데 너까지 어떻게 이래?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저는 다시 아이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보았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장례식 내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왜 아들까지도 데려갔을까?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죠. 아무리 원망해봐도 하늘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며칠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가게를 가보니 평소 저희 아들을 잘 알고 친했던 손님들이 가게 앞에 이것저것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사고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사고였기에 공사는 얼마 후 다시 진행되었어요. 아이를 평소 아주 잘 챙겨주셨던 소장님도 오셔서 위로의 말을 전했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실 거 알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애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 일로 소장님도 곤란하셨잖아요. 죄송은요. 무슨. 그래도, 네, 그래도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민 끝에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가게는 남편과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아들과의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차라리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아이와 남편 생각이 나서 더 힘들었지만 대신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정리했어요. 저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서 쓸쓸하더라고요. 굳이 혼자서 아파트에 살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게를 개조해 제가 잘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식당을 이어갔어요. 아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그곳에서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종종 아들 또래의 아이들이 오면 더 마음이 가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들도 올해는 저 나이쯤 됐으려나 하며 바라보기도 하고 대학 졸업 시즌이 되면 괜히 꽃다발을 사서 아들한테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아들이 일하던 아파트는 어느새 다 지어졌어요. 그 건물만 다 지어지면 나도 이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손길이 묻어있는 건물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그 앞을 떠날 수가 없더군요. 건물을 볼 때마다 아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해서 저걸 만들었을까 생각했어요. 언젠가 자신도 꼭 멋진 건물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는데 언젠가 해외의 유명한 건물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멋진 건물을 짓고 싶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했죠. 눈앞에 세워진 반듯한 아파트가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은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그 앞에서 장사를 이어갔어요. 아들이 짓던 아파트의 옆 단지는 새롭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이전 소장님이 그대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들과 함께 일하던 몇몇 분들은 계속해서 가게를 찾아줬어요. 가끔 저녁에 찾아오시면 그분들과 아이가 살아생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눠요. 남편도 없는 저에게 추억을 나눌 사람이 남아있는 게 다행이었죠. 그러고 나면 그날 밤 꿈에는 꼭 아들이 나와요.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고 햇볕에 그을려서는 저한테 시원한 물 한 잔을 떠다 주고 우리 엄마 고생 많다며 제 다리를 주물러 주죠. 그럼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봐요. 엄마 힘들지? 혼자서 너무 고생이 많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봐요. 우리 아들 참 예쁘네. 참 곱다 내 새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여전히 아가 같던 그 미소로 빵긋 웃어요. 그럼 저는 아이가 웃는 것을 밤새도록 바라보고 있어요. 예쁜 내 아들.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게는 주변의 다른 식당들도 다양하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좀 줄어들었지만 단골 손님은 계속 있었어요. 손님이 많은 것도 좋지만 꾸준히 저희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가게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오랜만에 단골 손님인 앞에 공사장 사람들이 크게 회식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늘 보던 얼굴들도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어요. 사장님 잘 지내셨죠?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사장님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이 맛이 진짜 그리웠어요. 아이고 솜씨는 뭘 그냥 하는 건데. 에이 지금 일하는 곳은 이렇게 맛있는 밥집이 없어서 여기서 일할 때가 너무 그립다니까요. 얼른 자리에 앉아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예전에 좋아하던 두루치기 금방 해줄게. 회식 자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먼저 갈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저는 서비스로 줄 안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식 냄새인가 했는데 어딘가에서 자꾸 불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음식 냄새랑 밖에서 들어오는 담배 냄새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안주를 접시에 담아서 자리로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방 뒤쪽에 있는 방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엄마야! 아이고 세상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음식도 자리에 내려놓은 채 밖으로 나갔어요. 119! 119 좀 불러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담배를 피우던 손님들이 급하게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내부는 나무로 된 부분이 많아서인지 금세 불이 번져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주방의 가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죠. 손님 한 명은 급하게 119에 연락했고 다른 가게 한쪽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하고 있었어요. 불길이 꽤 번져 잡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더니 다른 단골 손님이 근처 다른 가게로 뛰어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 손님은 테이블 위에 물통에 들어있던 물을 뿌려 불을 끄려고 했죠. 어떤 손님은 가게 앞쪽의 나무 밑에서 흙을 퍼와서 뿌렸어요. 적지 않은 불길이었지만 손님들은 발벗고 나서서 불을 끄려고 도와주셨어요. 사장님 물러나 계세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소방차가 곧 올 거예요. 한 손님은 식당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저를 안심시키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게에서 먼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몇몇 가게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식당 위쪽 가정집들도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손님들은 이웃 가게에서 빌려온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불길은 더 거세지지 않았고 소방서에서 도착했을 때 위험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착한 소방대원은 혹시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사람들을 살펴봐주고 안쪽으로 들어가 남은 불씨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화재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생활하던 방안과 그 근처가 완전히 불타버렸죠. 불을 끄느라 뿌린 소화기와 물, 흙으로 내부는 엉망이 됐어요. 커튼에 옮겨붙은 불이 천정을 태우면서 천장에 달려있던 등도 달랑거리고 말 그대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을음과 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고, 가게가 다 망가졌네. 이걸 어째, 사장님. 아유, 괜찮아요. 아무도 다친 데 없죠? 그거면 됐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10년 넘게 하신 가게인데 속상하게. 괜찮아요, 괜찮아. 화재 원인은 방 안에 전기장판이 꽂혀있던 콘센트에서 일어난 것 같다고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콘센트에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진 것 같다더군요. 손님들에게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가게도 사라졌구나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남편과 아들,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았죠.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시골에 있는 친정에 며칠 내려갔어요.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 그리고 화재까지 너무 많은 일들을 견디느라 사실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어야겠다 싶었죠. 남편과 약속하긴 했지만 더 이상 가게를 꾸려나갈 마음의 힘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한 후 서울로 향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사장님 오셨어요?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이게 다 무슨... 저희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는데. 몇 주 만에 들린 가게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알고 보니 제가 떠난 사이 그날 화재에서 저를 돕느라 불을 꺼주던 단골 손님들과 오래 알고 지냈던 소장님, 그리고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아주던 건설 현장 직원분들께서 힘을 써주셨더라고요. 오래됐던 가게는 제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불에 타버렸던 흔적들도 말끔히 사라졌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사장님, 그동안 저희 살뜰히 잘 챙겨주셨잖아요. 이 식당 없어지면 저희는 어디서 밥 먹겠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라고 여기 식당 밥 먹고 싶으면 저희가 이 가게 지켜야지 누가 하겠어요? 사장님, 계속 여기서 요리해 주실 거죠? 그동안 자기들 챙겨줘서 늘 보답하고 싶었다며 직접 재료들을 구해 가게 수리를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풍경에 얼떨떨해 있는데 마침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트럭에는 가게 간판이 실려 있더라고요. 사장님, 간판이 오래돼서 내부 수리하는 김에 저희가 간판도 새로 주문했어요. 간판까지요?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바꾸는 김에 간판 이름도 바꿨는데. 저는 간판 이름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서구식당. 간판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죠. 서구를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아들 이름을 계속 기억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식당을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저에게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께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제 아들 이름까지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불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이고, 우리 사장님 너무 우시네. 사장님,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맛있는 밥 해주시고 저희 다들 자식처럼 형제처럼 아껴주시고 저희야말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 네, 네, 밥 먹으러 와요. 제가 맛있는 반찬 해두고 기다릴게요. 저는 단골 손님들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냈어요. 가게의 뒷정리를 마치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열었죠. 음식 맛은 한결같이 최고로 준비했죠. 새로운 가게에서도 단골 손님들의 애정은 계속 이어졌어요. 화재가 났던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다시 신장기업이냐며 화분을 사오고 화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다중안전장치가 된 전기장판을 선물하기도 했죠. 식당 이름을 듣고 아들이랑 오래전에 친구였다는 아이들도 찾아왔어요. 계속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친구도 있었죠. 우리 서구도 살아있다면 저렇게 지내고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은 종종 찾아와서 제 안부를 물어봐주고
자신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는 했죠. 다시는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해준 게 뭐라고 손님들은 너도 나도 온정을 베풀었어요. 저는 고작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준 게 다였는데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힘이 나는 거였구나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이 가게를 시작하게 해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게를 잘 부탁한다며 제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기에 정말 고마웠죠. 오랜만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편과 아들을 방문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죠. 여보, 서구야, 나왔어. 두 사람은 그동안 잘 지냈어? 여기는 요즘 날씨가 엄청 맑아. 하늘도 구름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당신 기억나? 이맘때면 아무리 바빠도 서구 데리고 꼭 드라이브 가곤 했는데 서구가 처음 운전했을 때도 이맘때였던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서구 처음 운전면허 따서는 엄마 모시고 아빠한테 간다고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고 그랬는데 당신 닮아서 그런지 운전도 참 잘했어. 그치? 두 사람 거기서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서로 잘 도와주고? 나 많이 보고 싶진 않고? 나는 매일매일 둘 다 너무 보고 싶어. 그래도 있잖아.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분들이 불났을 때 나랑 우리 가게도 구해주시고 우리 가게도 완전 새롭게 바꿔주셨다. 가게 간판도 새로 해주셨는데 이제 석구식당이야. 너무 예쁘지?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하는 가게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게로 잘 꾸려나갈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서구도 엄마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봐줘. 사랑해. 너무,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이제 모든 걸 잃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저는 소중한 단골 손님을 그리고 아들, 딸 같은 친구들을 얻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가게 문을 열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쪽이 늘 무거운 추를 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 때마다 이전의 추 대신 새로운 다짐을 계속해요. 우리 아들 이름을 걸고 하는 장사니까 제대로 하자. 아들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뜻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매일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아들이 다니던 대학교에 기부를 시작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혹시나 공부에 집중해야 할 아이들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이 필요한 돈을 모두 도울 순 없지만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부금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보내면서 학교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아이가 이렇게라도 학교에 이름을 남기기를 바랐어요. 우리 아들이라면 분명 졸업까지도 훌륭한 결과를 이루었을 테니까요. 이제 공사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그래서 더 이상 예전에 일하던 직원들이 매일 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들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성인이 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 술 한잔하며 저희 가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는 하죠. 그래서 아빠가 저 소화기로 불을 껐지. 와, 아빠 진짜 용감하다. 나였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단골 손님들은 가게에 들러 오래된 추억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가요. 가게의 매출은 뛰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나누는 추억만큼은 어떤 가게의 매출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가게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지금보다 마음이 편하고 따뜻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음식에 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따뜻한 밥을 짓고 있답니다. 오늘 하루를 힘들게 견뎠을 그리고 버틸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저는 오늘도 내일도 또 밥을 지을 거예요. 저희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말이죠.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 항상 힘내시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